퇴직 후 인간관계 모두 사라졌다. 30년 대기업 임원, 퇴직 후 남은 것은 고독뿐.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라고 하죠. 직장에서 중요하게 대우받으며 한창 일을 할 때는 문득 휴대전화가 울리면 또 일이 터졌나 하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잦은 전화벨 소리가 그리워질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냈던 분마저도 퇴직 후에는 간단한 안부 전화조차 받지 못하고 도대체 이렇게 살려고 그간 고생했나 하고 울컥하게 된다니 남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한창 때의 자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능력을 펼치는 맛을 보게 되면 은연중에 내 주변엔 사람이 참 많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임원 직함이 붙을 정도로 오래 일했다면 더더욱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그 직함이나 회사 간판 덕분에 주변의 관심과 배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막상 퇴직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회사라는 목적지가 없고 지시를 해야 할 부하 직원도 없고 누구도 상무님, 전무님 하고 불러주지 않으면 갑작스레 허탈감과 외로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내게 무엇보다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과 자리를 보고 연락을 이어줬다는 현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혹은 퇴직 후 삶을 준비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감이 갈 만한 사례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해요. 너무 무겁게 들리기보다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 안심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마음을 먹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 대기업 임원 출신 김씨의 이야기. 첫 번째로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며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던 김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를 떠올리면 다들 4글자 이름을 알 법한 굉장히 규모가 큰 곳이었죠. 김씨는 임원 시절에 워낙 바빴고 수많은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술자리도 자주 가졌어요. 사내외에서 부장님, 이사님, 전무님 하며 모시는 이들이 많아 인간관계가 풍성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정작 퇴직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의 매일 울리던 전화벨은 똑 하고 끊긴 듯 조용해졌고 늘 먹던 점심 모임은커녕 가벼운 안부 연락도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아침마다 오늘은 누굴 만나야지? 하고 수첩을 꺼내 들어도 막상 부를 사람이 떠오르지 않더랍니다. 그제야 김씨는 느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내 개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직함과 권한을 보고 관계를 맺었구나 하고요. 김씨는 초기엔 서운함이 크고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생각마저 했어요. 하지만 사실 배신이라기보다 회사라는 울타리와 임원이라는 지위가 만들어준 피상적 관계들이 많았다는 거죠. 결국 김씨는 쓸쓸함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봉사 모임에 참여도 해보고 취미 동호회에도 나가봤죠. 그렇게 서서히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직책과 권력이 사라졌을 때 내 곁에 과연 누가 남는가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현재 누군가의 직함 혹은 회사 네임밸류에 의지하며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겠죠. 이 고등학교 교사였던 박 씨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완전히 다른 직업군이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고등학교에서 25년 넘게 국어교사로 일했는데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았어요. 매년 졸업 시즌이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명절에는 문자도 날아왔고 동창회마다 초청되어 나가보면 늘 환영을 받았습니다. 정년 퇴임 때 역시 시끌벅적하게 행사를 치렀죠. 하지만 퇴임하고 몇 달이 지나니 연락은 뜸해졌고 전화번호를 바꾼 학생들이 많아서 예전 번호로 잘 지내냐고 톡이라도 보내볼까 할 수도 없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가 취직하거나 타지로 떠났기에 박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연락을 이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바쁜 일상에 치여 특별히 놀자고 부르지 않더랍니다. 가끔 만나도 예전처럼 교무실에서 자연스레 마주치는 게 아니니
만남 자체가 어색하죠. 결국 박 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든든한 인맥이라는 게 사실상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라는 공식적 관계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마음 깊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첩점이 확 줄어드니 곁에 남는 관계도 급격히 줄어든 거죠. 그나마 연락을 이어가는 건 일부 제자와 정말 친한 동료 몇 명뿐이고 그 수가 한 손에 꼽힌다고 박 씨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박 씨가 정말 너무 외롭다. 나는 인생 망했다. 이렇게 좌절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새롭게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이끌면서 진짜 인간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헛헛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솔직하고 편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되어서 좋다. 고 하시더군요. 3. 자영업 사장 이 씨의 경우 마지막 사례는 대기업도 교직 생활도 아닌 20년 가까이 작은 식당을 운영한 이 씨 이야기예요. 가게를 운영할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단골 손님과 스치듯 안부를 묻고 납품업체나 주변 가게 사장들과도 늘상 부딪혀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손님들, 거래처, 이웃 사장님들과 친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그 풍성했던 교류가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식당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아이고 이제 쉬시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던 그분들도 딱히 먼저 연락해오질 않더라고요. 이 씨는 사람들이 차가워졌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만큼 그 관계들이 가게 사장님이라는 역할을 중심으로 맺어져 있었던 거지 내가 이 씨라는 개인으로서 소중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라 생각해요. 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이제 편하게 쉬라 하고 젊은 사람들은 멋진 은퇴 생활 보내라 하지만 막상 주 7일 내내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으면 마음이 울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씨는 우선 운동부터 시작했답니다. 헬스장도 다니고 주말마다 동네 산도 오르면서 자연스레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서 맺은 인연들이야말로 진짜 내 취향과 가치관이 맞아떨어져서 만난 거니까 더 오래 가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은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극복할까? 위 사례들을 보면 누구나 퇴직 후엔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줄어들거나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비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시기를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찾고 함께할 사람을 만나라.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못 해본 취미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세요. 산악회나 독서 모임, 배드민턴 동호회, 그림이나 사진 교실 등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회사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직업과 나이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의외로 마음 맞는 친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라. 요즘은 지역 커뮤니티 앱이나 SNS 등이 잘 발달해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손쉽게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모이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모임도 늘어났지만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이는 추세도 많으니 용기 내어 발을 내디뎌 보시길 권장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에 소홀하지 말라. 은퇴 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이때 오히려 가족과의 소통 방법을 새롭게 배워야 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그동안 회사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했다면 이제는 대화를 더 자주 하고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지 같이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건강한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거든요. 자기 돌봄 그리고 새로운 목표 설정. 목표가 사라지면 삶이 허무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죠. 작게는 한 달에 책 2권 읽기부터 크게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정기적으로 참여하기 같은 것이라도 나름의 미션을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내 삶에 더 이상 목표가 없어야 하는 건 결코 아니니까요. 아무리 화려했던 경력이라도 직함이라는 후광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냉정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몰라요. 다만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김 씨가 느낀 충격적인 외로움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은 퇴직 후에도 진짜 나를 알아봐주고 순수하게 나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날 기회는 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재정적 계획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고민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회사 밖에서도, 강단 밖에서도, 혹은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내가 살아갈 날들은 결코 짧지 않으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취미를 하나씩 만들어보고 사소한 모임이라도 부지런히 참석해보세요. 스스로 뭐 별거 있겠어? 싶겠지만 그 사소한 출발이 여러분의 퇴직 후 인생 2막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은퇴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고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수 있죠. 부디 그리 은퇴 후 외로운 현실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퇴직을 해본 분들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우리 모두 인생 2막을 힘차게 열어봅시다.